자,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하다거나 큰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리플사와 XRP에 관련돼서 이제 부정적으로 약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은 좀 나와 있어가지고 작은 소식들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XRP의 가격은 어제랑 비슷하고요. 25센트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힘든 시기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끝장을 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2021년 7월 11일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 방송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갈 예정이고요. 제 방송이 싫으신 분들은 저보고 방송을 그만하라고 하지 마시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번 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쉬운 소식, 아마존 웹 서비스가 글로벌 송금과 환전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파트너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턴 유니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아쉽죠? 왜 웨스턴 유니온이냐? 리플사랑 파트너십을 하면은 더욱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을 텐데, 자, 그것은 아무래도 이 웨스턴 유니온이 지불 업계에서 이미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인도 쪽이랑 일하는데도 웨스턴 유니온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시기 적절하게 자리를 잘 잡아놓고 기다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리플사도 웹서비스에 아마존 웹서비스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인데스크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왔느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범죄자들이 그들의 불법 행위에 XRP를 사용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뭔가 큰일 나는 줄 알겠죠. 그런데 그 뒤를 좀 더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조사 회사인 일립틱의 자료 제공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훨씬 더 적은 양이다. 한참 못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 제목을 굉장히 불량하게 달아놨어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리플사와 XRP를 공격을 했었던 코인데스크, 이번에는 또 이런 기사를 내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는 일립틱이라는 회사, 제가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었던 그 회사인데요. 블록체인 포렌식 개발 회사로서 SBI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이야기하기를 XR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천만 달러 상당, 그리고 모든 XRP 거래의 0.2% 정도가 1%도 아니고 0.2% 정도가 불법을 하는데 사용됐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사는 전부터 XRP 레저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빵용도 이야기를 했었죠. 최소한 XRP가 거래되는 곳은 전부 다 KYC 과정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들을 100% 막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XRP가 이 정도인데 다른 익명성 코인들은 얼마나 더 범죄에 많이 사용이 됐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자, 아무튼 이어서 일립틱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XRP가 불법에 사용된 것이지 리플사가 불법 행위를 한 그런 정황은 전혀 없다라고 또 선을 그어서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일립틱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XRP를 보유하고 있어서 XRP 홀더는 사기꾼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가 있다. 한편 이 일립틱은 현재 XRP 모니터링 솔루션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내달 초에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자, 아무튼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었죠. 그리고 또 이것을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코인데스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안타까운 소식도 나오게 됩니다. 올해 6월달이었죠. 게이트허브 암호화폐 XRP 지갑회사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때 당시 100억원 정도 상당의 XRP가 털렸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또 털렸습니다. 이번에 해킹 같은 경우는 XRP를 빼내가진 않았지만은 140만 개의 계정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 계정의 패스워드와 메일 주소, 일단은 이 두 가지의 정보 같은 경우는 내성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해시화가 되어 있기는 한다라고 합니다만, 일단 털렸고 2단계 인증키 및 개인 인증에 이용할 수 있는 문구, 해시화된 지갑 정보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게이트허브 해킹 직후에 게임 봇 공급자인 에픽밭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8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보안기업이 피해를 당한 계정의 일부를 조사해봤는데 그 계정에는 모든 이메일 주소가 양사에 동시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게이트허브를 털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정보로 에픽밭을 털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물론 XRP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XRP 레저가 털린 것도 아니지만은 앞선 기사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소식은 절대로 아니죠. XRP에 관련돼 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식들 관리 좀 잘 좀 하지 진짜. 자, 그 다음에 스티븐 DM님께서 리브라에 관련된 패널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이제 리브라의 공동 창시자가 리브라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국제 지불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CNN 앵커 중에 전에 빵영을 인터뷰했었던 여성분 계시죠? 줄리아 체럴레이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분이 이제 관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페북에 연결된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등을 포함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손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이 약간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페북 관련된 앱의 지불 시스템을 쓸 사람들은 손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을 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지금 리브라를 견제를 하고 있는데 막상 사람들은 사용할 의향이 많다라는 것을 약간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약간 보여줬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부분 영상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죠. Put your hand down if you would use a payment system attached to Facebook, whether it's on Messenger, Instagram, WhatsApp. If that would make your life easier, transferring money among your friends, put your hand down if you would use that. Okay, so there are very few hands left up. These represent the resistance to whatever it is. 자, 몇몇 사람들만 빼고는 전부 다 손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개개인의 사용자들은 정부나 은행들이 가지는 그런 걱정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편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리브라는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반 농담 반 진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 CEO가 최근에 패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송금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즐긴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은데요. 돈을 빨리 받으면 좋지 누가 그거 기다리는 것을 즐깁니까? 어디서 나온 소식인고 하니 이 스위프트가 지원을 해가지고 한 연구가 진행됐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다라고 하네요. 스위프트는 지금 보면 볼수록 좀 더 절박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던 브릭스 국가들 있죠. 걔네들도 스위프트를 우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아마 긴장이 안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나 XRP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은 리플사의 고객인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 지금 맥스커런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과거에는 HSBC의 자회사였었던 이 은행과 HSBC 그리고 R3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으로 국제 무역 거래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세 개 회사 모두 리플사와 XRP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전세계 여러 각지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제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XRP가 고개를 이렇게 삐쭉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순간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불 솔루션 제공업체인 ACI 월드와이드가 이번에 연방준비제도의 패스트 페이먼트 태스크포스 그룹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리플사는 기술 자문으로 이 태스크포스 그룹의 참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ACI 같은 경우는 그들이 제공하는 지불 시스템 중에 하나로서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리플사를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리플사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델리티 국제 정보 서비스사에서 재무의 현대화에 관한 조사를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2019년 후에 어떠한 재무 및 지불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답변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 4위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블록체인하고 리플사의 이름을 또 적어놨습니다. 그냥 블록체인 DLT도 아니고 블록체인 R3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닌 그냥 리플 딱 적어놔버렸죠. 블록체인 관련된 지불 회사 하면은 이제 리플사가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2019년에 진행이 된 설문조사이고요. 어제도 보셨겠지만은 엑센츄어리라는 거대 컨설팅 회사에서도 고객 컨설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DLT와 리플사에 대한 지식을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플사의 기술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은 좀 지나친 희망회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블록체인 하면은 리플사 이름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큰 회사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서 XRP 커뮤니티의 XRP 대련님께서 찾아주신 정보에 의하면은 2018년 10월, 그러니까 1년이 좀 넘었죠. 2018년 10월 3일 수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 재무부에서 빵형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모임을 가졌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빵형 같은 경우는,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무장관도 만나고 SEC랑도 만나고 백악관이라도 만나고 그러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가는지 저희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을까. 리플사는 XRP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음모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밖에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동네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이런 데도 아니고 국가, 기관,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이미 리플사가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뭐 다 상관없이 나는 돈만 올렸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께는 아마 이런 정보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채널은 장투자분들을 위한 채널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또 빠르게 잠깐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멕시코 비소 XRP 거래량 또 뚫었습니다. 이제 너무 자주 갱신을 해가지고 별 감흥이 없네요. 이런 모습이 이제 필리핀 쪽에서도 나와주길 바라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송금로 호주인데요. 호주에서 엑스래핏을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고 있는 플래시 FX의 광고 영상입니다. 안 보면 섭섭하니까 또 잠깐 봐야겠죠. Sabi nila, love makes the world go round. Pag may minamahal ka, you help them through life's many ups and downs. Distance should never be a factor, but simply a detail. Gusto mo silang safe and secure, na iparamdam na nasa tabi ka lang nila when they're sick. Or rewarding them sa bawat tagumpay. Lahat to ay posible because of Flash FX. Life may sometimes be difficult, but caring about them shouldn't be. Flash FX, international money transfers made easy. 예, 런슨 리플 나오면서 ODL 광고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캥거루 타고 가자.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어제 나왔던 정보 중에 코인필드의 밥 라스가 XRP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월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반발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우리가 솔로제닉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XRP 레저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기술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이 솔로제닉의 생태계 안에서 유동성의 움직임과 기본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시킬 가장 빠르고 비용 효과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XRP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리플사는 스프링을 통해 가지고 전세계 대학들은 물론이고 개발자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이제 신기술로 지목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앱들이라든지 관련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XRP 레저를 기반으로 많은 개발을 해내고 상품을 출시된다라면은 앞으로 XRP 생태계 그리고 XRP 레저 활용도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리플사는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래가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미래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건 뭐 언제나 그렇듯 희망회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과거에 알트코인 불장 시작됐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쭉 떨어졌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XRP도 크게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조롱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도 올라가면 좋아할 거면서. 자, 아무튼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생태계 발전은 이뤄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정이 무르익었을 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 분 한 분 도와주셔가지고 이 토마토밭에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초코우유 하나 따가지고 토마토밭에 뿌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